이번 시간에는 크리에이티브 전략 수립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시각 디자인 전략 수립의 77페이지부터 133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서 씨. 네? 클라이언트가 폰트를 바꿔달라고 하네요. 콘셉트랑 잘 안 맞는 것 같대.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가독성 좋은 폰트면 되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네.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중 크리에이티브 전략 수립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각 디자인 업무 중에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한윤서 씨는 디자인 컨셉트에 맞지 않는 폰트 때문에 클라이언트에게 수정 요청을 받았는데요. 컨셉트에 맞는 디자인 시안,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크리에이티브 전략 수립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디자인의 시각적 표현 방안은 설정된 디자인 컨셉트에 따라 개발 디자인의 다양한 시각적 표현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설정된 디자인 컨셉트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의 최적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디자인의 커뮤니케이션 방안은 사용자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입니다. 주요 학습 내용은 디자인의 시각적 표현 방안과 디자인의 커뮤니케이션 방안입니다. 선수학습으로는 시각 디자인 프로젝트 기획, 시각 디자인 리서치, 비주얼 아이데이션, 시안 디자인 개발, 최종 디자인 개발, 디자인 제작 관리, 디자인 자료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핵심 용어는 서체, 색채, 타이포그래피, 이미지, 패턴, 텍스처입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크리에이티브 전략 수립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입니다. 이 크리에이티브는 말 그대로 창조라는 의미겠죠.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각 디자인에서 크리에이티브 전략이란 포지셔닝 전략과 디자인 콘셉트를 기준으로 타깃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시각 디자인으로 구체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시각적 구성 요소는 또 무엇인가요? 흔히 말하는 폰트체나 네. 독특한 색상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기본 시각적 구성 요소로 서체, 색채, 타이포그래피, 이미지, 패턴, 텍스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성 요소를 세세할 정도로 분류해서 구성하는 이유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를 통해 경쟁 브랜드와 자사 브랜드를 식별할 수 있고 네. 수용자의 의사결정과 브랜드 인식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럼 시각적 구성 요소들의 방향을 수립한 후에는 그 다음엔 또 무엇을 해야 되나요? 디자인의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정해야 합니다. 네. 포지셔닝 전략과 디자인 콘셉트에 적합한 스타일과 콘텐츠를 구축해 시각적 표현 방안을 정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브리프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정리된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로 작성해 관련된 모든 이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크리에이티브 전략부터 시각적 구성 요소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를 작성하는 법도 배울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먼저 강사님에게 디자인의 시각적 표현 방안에 대한 강의를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시각적 구성 요소는 시각 디자인을 구성하는 기본 디자인 요소로서 경쟁 브랜드와의 식별 기능, 수용자의 의사결정과 브랜드 인식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브랜드의 포지셔닝을 기준으로 연구되어야 하는데요. 기본 시각적 구성 요소에는 서체, 색채, 타이포그래피, 이미지,
패턴, 텍스처가 있습니다. 서체는 컴퓨터 키보드에 보이는 글자들을 통합한 비슷한 모습의 글자 형태입니다. 글꼴이라고도 하는데요. 서체의 글자 형태에 따라 시대, 역사, 문화, 국가, 정체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브랜드의 포지셔닝과 활용성을 고려해서 서체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컴퓨터에 내장된 폰트 이외에도 다양한 폰트 개발 업체 사이트에 찾아가 커뮤니케이션 목적에 적합한 서체를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폰트 종류가 많은 서체 패밀리 미트를 선택하여 다양한 타이포그래피와 레이아웃 디자인이 가능하게 합니다. 시각적 구성 요소에서 색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브랜드를 식별하고 브랜드의 특성을 강화하거나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화, 리더 브랜드를 모방할 수도 있고 트렌드 색상 구축, 그리고 마케팅 확대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색채 선택도 브랜드 포지셔닝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브랜드에 적합한 서체를 선택한 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타이포그래피를 연구합니다. 타이포그래피는 신중하게 선택한 서체로 레이아웃의 디자인 콘셉트와 관련된 글의 내용을 정리하여 주변 시각 요소와의 미적 관계나 정보 전달 속도, 즉 읽는 속도를 조정하는 것인데요. 이때 글 내용의 가독성과 판독성은 타깃 소비자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이미지는 스타일, 트렌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의 유형에 따라 소통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디자인 콘셉트와 포지셔닝을 고려하여 이미지를 연구해야 하는데요. 이미지의 세 가지 유형은 사실적 이미지, 추상적 이미지, 기호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실적 이미지는 사실적 실제 사진 이미지로서 쉽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 이미지는 이미지를 단순화한 것으로서 복잡한 메시지 내용이나 사실적 이미지로 표현하기 힘든 내용은 단순하게 소통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기호적 이미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약속한 이미지로서 반복된 학습에 의해 인식할 수 있습니다. 패턴은 디자인 콘셉트와 포지셔닝에 연관된 문화와 역사를 전달합니다. 패턴의 기본 요소인 모티브를 규칙적인 거리, 크기, 색상, 방향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사용해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기본 패턴의 색상과 반복을 다양하게 연구하여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효과와 시각적인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다양한 시각 효과를 연구하여 모방이 아닌 새로운 패턴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죠. 텍스처는 디자인 콘셉트와 포지셔닝에 연관된 감정을 전달합니다. 텍스처는 물질적 텍스처와 시각적 텍스트로 분류하여 시각 디자인에 사용하는데요. 물리적 텍스처는 재질의 표면을 촉감으로 느낄 수 있고 시각적 텍스처는 물리적 텍스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시각 디자인의 시각적 표현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각적 표현 방안은 포지셔닝 전략과 디자인 콘셉트에 적합한 스타일과 콘텐츠를 구축한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일부분입니다. 터치포인트 디자인 전략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돕죠. 스타일은 브랜드를 구별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들의 독자적이거나 획일적인 기술, 기법, 그리고 개념입니다. 브랜드의 시각 디자인을 보며 브랜드를 구별하고 확인하기에 포지셔닝 전략과 디자인 콘셉트를 기준으로 연구하는데요. 시대와 브랜드의 조건을 기준으로 스타일을 참조하고 시각 요소와 메시지 전달 방법을 사용한다면 브랜드에 적합한 스타일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에 있어 콘텐츠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콘텐츠는 크게 이미지와 글로 나누어 메시지의 중요성을 전달하는데요. 이런 콘텐츠는 포지셔닝 전략과 디자인 콘셉트에 의해 연구됩니다. 시각적 표현 방안인 터치포인트 디자인은 브랜드의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한 디자인 콘셉트의 결과물입니다. 타깃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시각 디자인인데요. 이런 터치포인트 디자인은
브랜드 스토리를 전달하는 서술적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크게 편집 디자인, 광고 디자인, 정보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웹사이트 디자인, 프로모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포스터 디자인, 환경 디자인, 뉴 미디어 등이 있죠. 이런 방법들이 전략적으로 협동하여 브랜드를 인식시키고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하고 타깃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럼 디자인 요소인 서체부터 실제로 디자인의 시각적 표현 방안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근데 제가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디자인 콘셉트에 맞춰서 폰트를 찾거나 디자인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강의 내용을 잘 이해하셨군요. 그럼요. 너무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디자인에 어울리는 폰트는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온라인에는 다양한 폰트 개발 업체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런 사이트를 찾아가 커뮤니케이션 목적에 적합한 서체를 조사하면 좋겠죠. 그럼 지금부터 윤서 씨가 직접 서체 고르는 실습을 해보죠. 제가 직접이요? 네. 나 아직은 자신 없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네, 잘하실 거예요. 포지셔닝 전략과 디자인 콘셉트에 맞는 서체를 위해 일러스트에서 세 창을 만들고 이를 4개로 복사하여 일정한 거리에 배치하고 포지셔닝 전략, 디자인 콘셉트에 가장 적합한 헤드라인과 서브 헤드라인 용도 서체를 찾기 위해 다양한 서체로 글자의 가독성, 명료성, 신미성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근데 강사님, 그 서체를 모니터로 볼 때랑 출력을 해놓고 보면 약간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팅지, 비코팅지, 매트지, 색지, 특수지에 출력해 글자의 가독성, 명료성, 신미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적합한 서체를 선택할 때까지 이런 과정을 반복해야 하고요. 그럼 뭐 바디 카피나 캡션 서체를 고를 때도 이게 마찬가지인가요? 물론이죠. 바디 카피도 A4 위에 관련된 내용을 5, 7, 9, 11포인트로 5, 7, 10cm 폭의 문단을 만들어 한눈에 보이게 배치하고 서체명을 우측 하단에 표시합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 그룹 페이지를 3개로 복사해서 일정한 거리에 배치하고 각 그룹의 문단 모양을 왼쪽, 양쪽, 오른쪽 정렬로 설정해서 이 한 세트를 3개로 복사해 각 세트마다 포지셔닝 전략과 디자인 콘셉트에 적합한 서체를 찾는 겁니다. 그럼 역시 다양한 종류의 또 출력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맞는 거고요. 그렇죠. 적합한 서체를 찾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색채인데 윤서 씨가 또 해보시죠. 제가 좀 떨리긴 하는데 또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새 창을 만들고 미리 스캔한 타깃과 경쟁 브랜드의 이미지 스크랩 그림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한 색상마다 채도와 명도를 조절하여 한 세트로 만듭니다. 선택한 주요 브랜드 색상과 보조 브랜드 색상 컬러 칩 세트를 고바야시 이미지 스케일 위에 놓고 크리에이티브 전략, 디자인 콘셉트에 적합한 색상인지 확인합니다. 그럼 강사님, 색상을 찾을 때 기준은 RGB인가요? 아니면 CMYK인가요? CMYK를 기준으로 연구합니다. 별색은 PMS를 사용하고 사용할 종이 재질에 따라 색상 팔레트를 선택해 연구해야 합니다. 디자인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요소는 서체, 색상 말고도 더 있는데요. 실제 작업 사례를 살펴보며 확인해 볼까요? 네, 좋아요. 타이포그래피는 글 내용을 정리해 읽는 속도를 조정하는 요소입니다. 레이아웃 디자인에 있어 시각 방향과 시각 리듬을 신중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또 적합한 타이포그래피 효과를 찾기 위해 자주 출력하여 실제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지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어떤 이미지를 써야 하는지는 디자인 컨셉트로 결정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실감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면
사진을 메시지가 복잡하고 콘셉트에 강한 커뮤니케이션을 원하면 추상적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그럼 브랜드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한다면 어떤 이미지를 써야 할까요? 그때는 기호적 이미지를 선택해 반복적인 학습으로 인식하게 하면 됩니다. 다음은 패턴을 살펴볼까요? 패턴? 네. 핸드폰 패턴처럼. 그렇습니다. 네. 패턴을 만들 때는 브랜드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모티브를 찾아 활용합니다. 강조, 리듬, 비례, 대비로 기본 패턴을 만들고 색상과 반복을 다양하게 연구하여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효과와 시각적인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텍스처도 디자인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러면 이 질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질감은 좀 만져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이 샘플북을 사용하여 네. 선택한 촉감에 맞는 종이를 찾아야 합니다. 아니면 새로운 텍스처를 만들어야죠. 종이 샘플을 또 이용하는 거는 제가 또 처음 알았어요. 되게 신기한데. 네, 마지막으로 스타일과 콘텐츠의 사례도 살펴볼까요? 네. 스타일을 설정하기 위해선 기존 스타일을 연구해야 합니다. 스타일 분류표를 확인하고 모르는 스타일이 있다면 인터넷 자료 조사를 통해 학습해야 합니다. 콘텐츠는 포지셔닝 전략에 따라 터치포인트 디자인과 세부 구분을 설정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콘텐츠 위주로 정리해야 하며 필요 없는 콘텐츠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있어 잡음을 일으키므로 불필요한 콘텐츠는 최소화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주요한 디자인 요소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어땠나요? 포지셔닝 전략에 적합한 디자인 요소를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반복과 그리고 확인이 필요한지 정말 몸으로 확 이해하게 됐어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 정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강사님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 콘셉트에 맞는 폰트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한윤서 씨, 점점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설정된 디자인 컨셉트에 따라 디자인의 시각적 표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브랜드의 포지셔닝을 기준으로 시각적 구성 요소를 연구해야 하는데요. 기본 시각적 구성 요소에는 서체, 색채, 타이포그래피, 이미지, 패턴, 텍스처가 있습니다. 설정된 디자인 컨셉트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의 최적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선 포지셔닝 전략과 디자인 컨셉트에 적합한 스타일과 콘텐츠를 구축해야 하는데요. 스타일은 시대와 브랜드의 조건을 기준으로 스타일 분류를 참조해 시각 요소와 메시지 전달 방법을 사용한다면 브랜드에 적합한 스타일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디자인의 커뮤니케이션 방안에 대한 강의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포지셔닝 전략과 디자인 컨셉트를 기준으로 타깃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시각 디자인으로 구체화하는 방법입니다. 브랜드의 터치포인트 디자인이나 브랜드의 기본 요소는 오랫동안 노출되거나 자주 노출되어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지속기능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의 흐름, 유행, 콘텐츠의 변화, 브랜드의 변화에 따라 발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 오래 노출된 지속기능 디자인 요소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요소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요소는 브랜드의 상징 요소로서 소비자와 수월한 소통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단기 기능 디자인은 브랜드의 새로운 소비자를 구축하거나 행사나 이벤트 홍보, 장기간 단기 노출 홍보에 필요한 자극적인 방법입니다. 감정적 느낌을 전달해 브랜드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거나 구축하게 하죠. 지속기능 디자인에서 단기기능 디자인 요소는 브랜드를 항상 새롭게 느끼도록 하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또
사람이 느끼는 첫인상처럼 브랜드의 단기 기능 디자인은 브랜드가 추구하고 소비자가 느끼는 브랜드의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는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범위 및 가이드라인을 모아둔 디자인 개발의 출발점입니다.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 및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팀들은 이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를 중심으로 디자인 콘셉트 및 디자인 개발 사항을 공유하는데요. 디자인을 구체화시키는 모두의 동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는 디자인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 수정 보완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브리프의 내용의 출처는 시장 조사 자료, STP 분석, SWOT 분석, USP 분석, 디자인 콘셉트 설정, 디자인의 시각적 표현 방안, 크리에이티브 전략입니다. 크리에이티브 브리프의 기본 구성 요소와 차례를 보면 프로젝트 명에서부터 표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울러 내용을 작성할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그림, 도표, 사진, 정량적 데이터 등을 사용하여 논리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한윤서 씨와 크리에이티브 전략에 대해 실습해 보겠습니다. 지속기능 디자인을 위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정리합니다. 브랜드 설명, 타겟 설명, 설득 요소, 정보 요소, 1차 메시지, 2차 메시지, 콘셉트 순으로 자세히 작성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의 시각적 구성 요소를 규정하고 지속기능형 터치포인트 디자인을 개발합니다. 지속기능 디자인은 브랜드의 생명과 함께 유지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사회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이 디자인은 사회 변화에 따라 진화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아, 정말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사람도 진화하지만 이제 디자인도 진화해야 된다. 네, 너무 그렇습니다. 신기한데요, 정말? 특정 행사, 계절, 기간 등에 어울리는 터치포인트 디자인을 구축하기 위해 단기 기능 디자인을 진행합니다. 전략기관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사용될 터치포인트 디자인을 적고 디자인의 중요도와 여러 터치포인트 디자인의 노출 순서를 정합니다. 이런 단기 기능 디자인으로 디자이너는 각 계절에 따라 소비자의 니즈와 요구를 예측하고 소비자의 심리와 감성을 자극할 수 있답니다. 그럼 디자인을 할 때 선택하는 특정 기간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를 만들어 볼까요? 아, 네. 이번에는 일반적인 브리프 말고 네. 크리에이티브 브리프 디자인 템플릿을 이용해 작성해 보세요. 아, 템플릿을 이용해?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를 만들 때는 먼저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포지셔닝 전략과 디자인 콘셉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입력합니다. 이때 시장 조사 자료, STP 분석, SWOT 분석, USP 분석, 디자인 콘셉트 설정, 디자인의 시각적 표현 방안,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모두 적용합니다. 짠, 강사님, 제가 목표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해냈어요, 제가. 어때요? 고생 많으셨네요. 네. 크리에이티브 브리프의 내용은 논리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분석 자료로 도출한 그림, 도표, 사진, 정량적 데이터 등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아, 그렇겠네요. 보니까 스케줄이 빠졌네요. 아, 빠졌어요? 아, 몰랐어요. 전체 스케줄과 네. 마감일도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예산도 정리해 입력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팁을 주면 나만의 크리에이티브 브리프 템플릿을 디자인해 네. 디자이너의 개성을 전달하는 것도 좋습니다. 와, 나만의 디자인 템플릿이라. 와, 생각만 해도 정말 너무 기대되는데요? 너무 멋질 것 같아요. 정말 강사님 덕분에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네, 한윤서입니다. 아, 네, 우리 클라이언트인데요. 이번 폰트 7차 시간이 마음에 들어서요. 이번 폰트 7차 시간이 마음에 드신다고요? 아, 네, 그럼 그걸로 진행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떡해. 왔어. 나 완전 좋아. 지금. 다행이다, 진짜. 한윤서 씨가 디자인 컨셉트에 맞는 폰트를 잘 찾아낸 것 같습니다. 역시 컨셉트에 알맞은 시각적 구성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선 많은 시도가 필요한데요. 그럼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포지셔닝 전략과 디자인 컨셉트를 기준으로 타깃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시각 디자인으로 구체화하는 방법이죠. 사용자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오랫동안 노출되거나 자주 노출돼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시키는 지속 기능 디자인과 브랜드를 항상 새롭게 느끼도록 하는 단기 기능 디자인을 수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디자인 개발의 범위 및 가이드라인을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팀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를 만들어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디자이너의 개성을 전할 수 있는 나만의 디자인 템플릿도 꼭 한번 만들어 보시죠.